자, 안녕하세요. SAC 국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3월 고1 문법 영역입니다. 자, 11에서 12번 문제가 되겠고요. 예,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펜 색깔을 빨간색으로 좀 바꾸고. 자, 모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 한다. 자, 단모음이 뭐라고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 자, 표준어 규정은 원칙적으로 얘네들을 단모음으로 발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좀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를 착각하냐면은 이게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 지문을 갖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우리 기본적으로 모의고사하고 수능 문제는 점수 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갖다가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거를 익히고 공부하겠다? 네버. 절대 그런 생각까지 하면 안 돼요. 시간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물론 꼼꼼하게 읽는 건 좋지만 지문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이게 뭐지? 라고 끙끙거리다 보면은 시간 잡아먹고 문제를 정확하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하는 모음은 이중모음이 하는데, 이중모음이 뭐라고요? 혀의 위치,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 이중모음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소리인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한 모음이다. 자, 여기 반모음이라는 개념 나와 있죠? 홀로 쓰일 수 없는 소리, 반모음. 그리고 여기에 뭐가 결합해요? 단모음이 결합한 것. 예를 들어, 자, 이게 모의고사 지문이 항상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몰라도 이 개념에 대한 풀이와 그리고 설명, 예시가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따라가 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이중모음인 야의 발음은 이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소리인 반모음 이 뒤에서 아가 결합한 소리이다. 야와 마찬가지로 이것의 발음은 각각 반모음 이와 단모음 이것이 결합한 소리다. 좀 더 설명해 봅시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무슨 반인지 잘 모를 텐데, 자, 반모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반모음이 뭐냐면 말 그대로 모음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모음 반밖에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독단적으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독단적으로 소리 낼 수는 없고 항상 기본적으로 단모음이 있어야지만 소리가 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야로 발음을 하잖아요. 보통 야로 발음을 할 때 이, 이렇게 연결해서 발음하게 되면 우리가 야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모음 자체를 봤을 때 바로 요거.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반모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모음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반모음은 혼자서 발음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바꿔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오나 우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반모음 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 그다음에 반모음 이가 와서 요 이렇게 발음이 되죠. 바로 요 애들, 요게 반모음이란 얘기야. 그죠? 자, 와웨, 와와웨의 발음은 각각 반모음 우와 단모음 아의 어에가 결합한 소리다. 반모음이 단모음 뒤에서 결합한 소리인 의를 제외하고, 이중모음의 발음은 모두 반모음이 단모음 앞에서 결합한 소리다. 자, 그래서 이중모음의 발음은 뭐라고 봅시오? 모두 반모음이 단모음 앞에서 결합한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제외하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락에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의심 갖는 것이 아니라 요게 하나의 정보로 여러분들이 따라가 줘야 되겠습니다. 외와 위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외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오와 외 소리를 결합하여 발음하며, 위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우와 이를 발음하여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한다. 표준어 규정에서도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외와 위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아주 빠르게 좀 읽다 보니까 좀 숨이 차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죠? 이거 이중모음이니까, 그죠? 맞는 설명이고. 애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죠? 단모음이니까. 자,
뭐 기본적으로 모음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제껴나갈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지문에서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껴야 돼요. 이제 애를 한번 볼까 그러면 애가 여기 있잖아. 이걸 뭐라고? 단모음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지문 안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다음에 3번 얘의 발음은 반모음 이 뒤에서 단모음 에가 결합한 소리이다. 그렇죠? 자, 와의 발음은 단모음 오 뒤에서 반모음 이가 결합한 소리다. 야, 얘가 틀렸네요. 와 발음은요. 자, 요거 분해하면 어떻게 돼? 오와 아죠. 그쵸? 그래서 오와 아가 결합해서 이중모음화가 되는 거죠. 그치? 예. 만약에 오 뒤에서 반모음 이가 결합하면 어떤 소리가 나요? 요가 나와야겠다. 자, 5번. 반모음 우는 홀릴 수 없고 단모음과 결합해 이중모음을 모른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4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 풀 때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라고 당황할 수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지문 안에서 제시한 개념과 예를 끌고 와서 문제하고 매칭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기는 학생들의 대화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표준의 규정에 따르면 왜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더라고. 그러면 참외는 참외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뭐뭇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문제 유형을 보니까 기억, 니은 나눠져 있죠. 자, 그럼 먼저 이렇게 한번 제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참외인데 뭐뭐 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자, 그럼 우리가 볼 것은 뭡니까? 왜죠? 왜를 어떻게 허용하느냐. 자, 지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쪽 부분에 나와 있네요. 왜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우와 왜를 연속하여 발음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반모음 W 우와 애를 애 소리를 연속하며 발음하는 것,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합을 해도 좋아요. 조합을 해도 좋지만 보기가 있기 때문에 보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W하고 A라고 했으니까 요 모양 없는 건 우선 제껴줘야지. 그치? 그러면은 3번, 4번, 5번이 제껴지잖아요. 매. 여기는 애가 없잖아. 그쵸? 그리고 4번하고 5번을 제끼는 이유가 뭡니까? 예, 반모음이 없잖아. 4번하고 5번에는요. 이렇게 제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아니면 2번이란 얘기고, 그리고 지문상 반모음과 애를 결합하면은 요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 니은 부분. 그래 맞아. 표준어 규정에서는 위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위의 이중모음은 얘네들의 발음 중에 니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이중모음은 발음으로 되어 있죠? 그럼 지문에서 찾아줘야지. 자, 위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우와 이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모음 우와 이 소리를 연속해라.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니은 부분 있을까 없을까요? 반모음 W하고 이를 연속해서 하는 부분. 야, 예, 예. 여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럼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 1번이 되겠네? 자, 그래서 문법은요, 내신 문법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해주는 내신 문법은 학교 선생님이 이거 봐야 된다, 이거 외워라 라고 나와 있지만,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인 개념을 탑재한 상태에서 지문에서 제기한 박스를 여러분들이 적용만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잠시만요.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좀 보기가 좀 순서대로 되어 있죠? 자, 하나씩 제껴가면 되겠네요. 자, 그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다. 자,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이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자, 아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은요, 여러분들 주어, 서술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게 안긴 문장, 저점 바깥쪽에 있는 게 아는 문장,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다 해서 안겨 있는 문장은 우리와 함께 일하다 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다 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안겨 있는 문장, 안긴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을을 붙으면 무조건 목적어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안고 있습니다. 자, 1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맞는 설명이 되겠고, 두 번째, 걔는 사람보다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 자, 2번,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가 아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자, 한번 볼까요? 걔는 사람보다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 자, 예민하다의 주어는 후각이죠. 후각이 예민하다. 자, 그러면 걔의 서술어는 없죠. 이 말은 뭐냐면은 후각이 예민하다라고 하는 문장이 이 걔라고 하는 주어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자,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을 안고 있다. 자, 딕은 나는 그가 우리를 도와준 일을 잊지 않았다. 자, 3번 그가 우리를 도와주니 아는 문장에서 관용어 역할을 한다. 자, 관용어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뒤에 체언을 수식해 주죠. 예, 관용어가 하는 것은 체언 수식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가 우리를 도와준 일, 우리를 도와주다. 그가 우리를 도와주다. 요 문장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뒤에 나오는 일을 꾸며주고 있죠. 나는 잊지 않았다. 그가 우리를 도와준 일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일, 체언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용어 역할을 하는, 정리하자면 관용어 역할을 하는 관형절을 안고 있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날이 추워지면 방한용품이 필요하다. 4번 날이 추워지다와 방한용품 필요하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틀렸죠. 대등이 아니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네요. 날이 추워지면, 자, 조건을 나타내죠. 방한용품 필요하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고, 수만 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관객들이 주어이고 메웠다가 서술어의 혼문장이군. 자, 이 개념부터 여러분들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문장을 크게 둘로 나누면 혼문장하고 겹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좀 간단하게 할게요.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있는 겁니다.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어진 문장은 또다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종속적으로 이어졌느냐 아니면 대등하게 이어졌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말 뜻을 알면은 뭐 쉽습니다. 종속이란 말은 따를 종, 속할 속. 그래서 앞뒤 문장이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예요. 주어, 서술어, 연결어미, 주어, 서술어.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등적으로 연결한 문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안긴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뭐 주어나 목적어나 또 부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그리고 뭐 관형어 역할을 하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 뭐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 그 다음에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하는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1학년, 2학년, 3학년을 통해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이거를 조금 더 아주 심화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게 될 거고요.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니까 여러분들 동사, 형용사가 몇 개 있는지만 따져주면 돼요. 수만 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하나밖에 없죠. 자, 이거 혼문장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관객들이, 다른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하고 서술어가 한 번만 있기 때문에 혼문장 맞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념 정리, 용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4번 보기 1은 국어사전의 일부이고 보기 2는 원고지에 쓴 글을 고친 것이다.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기억, 니은,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전 보는 문제는요, 여러분들께 표제어를 먼저 비교를 해줘야 돼요. 들이다, 들이다. 자, 지금 발음하는 게 똑같죠? 그래서 얘는 동음이의 관계라고 그래요. 동음이의어 관계.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경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각각 단어의 정보를 우리가 확인해 줘야 돼요. 먼저 들이다 같은 경우 동사고 들이어, 들이니 활용 형태 나와 있죠. 그리고 에게, 을. 자, 이거는 필요한 문장 성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하고 목적어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주어는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문장이 다 주어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들이다는 세 자리 소수로구나. 예. 자릿수 개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마 지금 문법 문제를 여러분들이 처음 맞닥뜨리면서 이거 뭐야?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문법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좀 잡아줘야 돼요. 근데 용어 정리 같은 경우가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말 문법 용어 정리 한 50여 개 정도? 그 정도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박스로 하나 나오면 박스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뜻이 두 개가 있죠? 그럼 이게 다이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들이다를 볼까요? 예, 이렇게 활료 형태가 나오고 있네요. 활료 형태를 보니까 뭐 위에 있는 들이다든 아래에 있는 들이다든 둘 다 규칙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칙 활용. 그러니까 활용할 때 모양이 변하면 불규칙이고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규칙 활용,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뜻이 두 개가 있네. 얘 다이어군요. 자, 그 다음에 을, 이거 세 자리 서술어. 에게, 을, 얘도 세 자리 서술어. 둘 다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데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미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기를 통해서 문제 제낄 때 또 봐줘야 되거든. 자, 그럼 보기 2 이렇게 있고, 이건 뭐 굳이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1번. 기억은 들이다 1의 의미로 사용되었군. 들이다. 자, 그럼 문장을 봐야 되겠죠?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방에 들이면서. 자, 그러면 들이다 1이니까 이때 확인해 주면 되겠죠? 들이다 1.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게 하다. 맞는 설명. 그 다음에 2번. 기억을 포함한 우리를 넣어야 하는 이유는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졌기 때문이겠군.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목적어 필요하고, 부사어 필요로 하고요. 근데 여기 지금 선생님께서는 사랑방에 들이면서 우리를 이게 지금 추가를 해야 된다. 즉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니은과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다의 드리다는 모두 드리다 1의 의미로 사용되었군. 자, 니은 한번 봅시다. 편지를 드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리다 1을 보니까요, 주다의 높임말이에요. 주다의 높임말. 드리다 1은 주다의 높임말입니다. 자, 그런데 할머님께 말씀을 드리다. 자, 말씀을 드리다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 박스 안에서 얘는 드리다 1이 아니라 드리다 2가 되겠다. 윗사람에게 그 사람을 높여 말이나 인사, 부탁, 약속, 축하 따위를 하다. 그 말을 높여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번에서 틀린 이유는 뭐냐면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다는요, 드리다 1이 아니라 드리다 2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4번도 확인해 봅시다. 디귿은 드리다 2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드려라고 고쳤어야 하는군. 정성을 들여. 자, 그럼 드리다 2. 어떤 일에 시간, 노력, 물자 따위를 쓰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요렇게 들여 써야 되고 맞는 설명. 자, 5번. 기억과 니은은 사전에서 각각의 표제어 아래 제시된 여러 의미 중 하나로 풀이되는 것. 그렇지? 왜냐하면 위에 들이다와 아래 들이다는 둘 다 다이어입니다. 다이어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1번 또는 2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5번 문제. 보기는 수업의 일부다.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할 때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선생님, 훈민정음의 초성 중 기본자는, 자, 초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말은 어떻게 되죠? 여기 훈민정음 한번 볼까? 훈,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얘가 초성이 되는 거고 이게 중성이 되는 거고요. 얘가 종성이 되는 겁니다. 뜻풀이 초성, 처음 소리, 중성, 가운데 소리, 종성, 마침 소리 또는 받침 소리 이렇게 되겠죠. 자, 훈민정음의 초성 중 기본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자, 상형의 개념이 뭐라고 봅시오? 모양을 본뜬다. 기억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미음은 입모양을, 시옷은 이 모양을,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뜬 것이에요. 자, 아마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 중세국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다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물론 중3 때 미리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교과서마다 교육 과정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테고.
자, 기본자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여 가획자 크드 트 브 즈 츠 흐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린 히읗이라고 그래요. 여린 히읗. 히읗인데 좀 발음을 좀 약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상형이나 가액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이체자, 이체자라는 말은 다를 이자, 몸체자, 다른 형태의 글자. 자, 요거 옛니응이에요. 옛니응. 위에 꼭지가 있습니다. 옛니응, 리을, 반치음. 얘는 이제 반치음이라고 그래요. 반치음. 그래서 발음이 시옷하고 지읒의 중간 발음 즈 이렇게 되나? 예. 자, 중성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 아래 아, 으, 이를 만들었고 우리가 보통 이거를 천지인이라고 그러죠? 천지인. 여러분들 뭐 휴대폰 쓸 때 이렇게 키패드 보면은 천지인 키패드가 있죠. 이게 이거예요. 예. 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초출자, 초출자는 처음 나온 글자 오와 우어와 제출자, 다시 나온 글자 요야, 유여를 만들었어요. 종성은 초성의 글자를 다시 사용했답니다. 네, 받침소리는 초성의 글자를 다시 사용해 발음이 비슷하다라고 세종대왕이 생각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글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며 훈민정음이 대하여 공부해 봅시다. 아래의 카드 중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글자 카드를 찾아볼까요? 자, 초성 이 모양을 본뜬 기본자에 과액을 만들었다. 자, 이 모양을 본떴으니까 시옷이 될 거예요. 이것을 과액하면은 지읒 아니면 치읒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초성짜리니까 한번 제껴 볼까? 1번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2번도 아니죠. 5번도 아니죠. 3번도 아니죠. 3번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왜 말 더듬고 있어? 가획을 했다기 때문에 시옷 자체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지읒 아니면 치읒이거든.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은 얘기고요. 자, 중성 초출자 5에 기본자 5를 결합하여 만든 글자다. 자, 초출자 5에다가 기본자니까 요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2번과 4번 중에서 답은 2번밖에 없죠. 나머지 종성을 볼 필요가 없잖아. 그치? 예. 자, 확인. 종성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글자. 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체자. 이체자에 뭐가 있었습니까? 옛니응, 리을, 반치음. 네. 리을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법은, 이게 내신 문법과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예, 모의고사 문법이나 수능 문법은 문법 공부를 막 이렇게 드립다 파는 게 아니라,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탑재하고 있고 그 개념이 문제에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적용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응용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문법을 뭐 따로 이렇게 어렵거나 복잡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문법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